이 권리가 적정한 권리금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짜리를 8천마리에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8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사는 건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팀장의 창업노트의 김팀장입니다. 요즘에도 생각보다 창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두의 성공 창업을 응원하며 오늘은 창업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까 합니다. 창업은 사실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 창업과 인수 창업, 그리고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의 창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창업 시장은 크게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시 신규 창업과 인수 창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개인 신규 창업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창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입지, 경쟁 점포 분석,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할 건지, 어떤 인테리어를 할 건지, 또 어떤 아이템을 얼마에 팔고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을 할 건지, 이러한 가게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본인의 자유대로, 본인의 뜻대로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하죠. 나의 자유의지로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내가 꿈꾸던 가게를 부족함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의 경우에는 모든 선택들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 또한 모두 본인이 져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초보 창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규 창업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내가 뭐 생각하는 아이템이 먹힐지 안 먹힐지를 그 누구도 보증하거나 판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해보신 베테랑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사업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 신규 창업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치킨점을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유명한 브랜드에 가서 저 의정부에서 치킨집 하나 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사에서 자리는 여기가 좋아요, 운영은 이렇게 하세요, 레시피는 이거예요 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맹본부에서 안내를 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럼 듣기엔 좋아 보이는데 무슨 단점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나 뭐 보증금이나 권리금 외에도 가맹비, 교육비, 물품 보증금, 로열티, 때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신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들이 결코 적지 않고 1억에서 2억 정도 호가하는 금액이죠. 프랜차이즈 신규 창업 시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프랜차이즈의 수 자체가 5,80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 계약을 맺으려는 가맹본부가 과연 정말 튼튼한 본부인지, 정말 나한테 노하우는 잘 알려주는지, 본부 차원의 마케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신중하게 프랜차이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인수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수 창업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창업을 얘기를 해요. 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3에서 말씀드리는 정의로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여기서 중요한 건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돈을 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사장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뭐 이제 마케팅, 시설 비품, 노하우, 먼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가게가, 그럼 내가 2억 줄게, 1억 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권리금 계약 또는 인수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개인 인수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인수 창업의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나 인테리어 같은 것에 별다른 고민 없이도 그냥 권리금만 내면 바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매출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창업을 하는데 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이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시죠. 반면에 단점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불하는 모든 계약은 유무형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 권리가 적정한 권리금인지 맞게 책정이 된 건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짜리를 8천마리에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8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사는 건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할게요. 이어서 인수 창업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있는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나 투썸플레이스나 이디야 같은 매장을
현재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는 걸 얘기를 해요. 프랜차이즈 신규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인수창업으로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미 1년치 매출, 2년치 매출, 3년치 매출을 다 보시고 이게 내가 이 정도 돈을 넣었을 때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구나, 알바는 몇 명을 쓰는구나 같은 현재 운영 상태를 파악한 후에 돈을 지불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매장의 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되는 시세선이 있어요. 매출이 얼마면 요 정도 사이즈, 이 정도 평수면 요 정도 권리금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시세로 상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권리금 외에도 여전히 가맹본부에게 가맹비 교육비 같이 가맹계약에 따른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을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도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신규 창업과 인수 창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